내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18개 주민센터와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등 관내 20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강서구민들께서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일 잘하는 구민의 심부름을 할 머슴을 뽑는 선거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사업, 지역 현안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입니다.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며 특히 구민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심부름을 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도 아닙니다. 오래된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하 주차장과 녹지, 문화가 있는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합니다. 김태우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강서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5선 종점 방화역에 있는 차량기지와 인근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를 유치했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장기 집권 16년 동안 풀지 못했던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이라는 수건 사업을 김태우 구청장이 한방에 해결했던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3자 간 업무 협약은 3개 지자체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원활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면 강서구의 모아타운을 4개 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역시 서울시장과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장기 집권 기간 전전긍긍하며 풀지 못했던 굵직한 과제들을 속전속결로 풀어낸 김태우가 당선되어 민선 8개 임기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게 된다면 강서는 쾌속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김태우 후보의 공약을 중앙당 차원에서 보증하고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대선 사흘 전 보도된 김만배와 김신학님의 조작 짜깁기 된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날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메시지 발송에 최소 4,800만 원이 쓰였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대표는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일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유포한 것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뉴스타파 기사가 올라온 직후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이라고 퍼뜨렸고, 좌편향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대선 후반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바 있었습니다. 전과사범, 대장동 비리 등 사실관계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를 밀리고 있는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가 날조된 것으로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대선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하게 묵묵부답입니다. 조작된 가짜뉴스에 기대어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으려 했던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성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됩니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됩니다. 또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의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지난해 대법관 1명이 처리한 사건은 4036건이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법 위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하게 바로잡아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발생한 응원 조작은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해외 세력의 국내 여론 조작 가능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음의 한중 8강전 클릭 응원에서 한국 응원은 211만 건에 그친 반면 중국 응원은 2,919만 건에 이르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2개의 해외 IP가 2천만 건에 가까운 중국 응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축구 국가대항전이 가지는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작을 실제로 해외 세력이 행했다면 우리 국민의 자부심에 대한 조롱과
모욕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매크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 조작 공작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응원 조작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선거 조작의 길도 열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의 반민주 세력은 물론 해외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 인터넷 공문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우리의 주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후가 누구이든 포털 사이트가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가방위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뉴스 포털, 온라인 플랫폼, SNS 등을 통한 선거 여론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하고 댓글 국적 표기법 등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관련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합니다. 야당에서도 이러한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관련 조사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8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날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의 문자 메시지로 국민 475만 명에게 조작된 가짜뉴스를 대량 살포했습니다. 이쯤 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치밀하게 계획된 대선 여론조작 범죄의 최종 수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수천만 원의 국민 혈세를 가짜뉴스 대량 살포에 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파렴치한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겁니다. 살포된 가짜뉴스 문자의 제목은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지금도 그렇게 억울합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커피 한 잔 타주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무마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수백만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문자로 살포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라면 응당 국민 앞에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 대선 후보를 지낸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 여론조작으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정치 생명을 근근히 연장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국민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직시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도 많은 국민을 황당케 한 여론조작 범죄가 발생하여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대엽 병풍 사건이 그러했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이어 뉴스타파 가짜뉴스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으로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론조작 범죄 일당들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흔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뉴스 여론조작 범죄로 한탕 이익을 보겠다는 세력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조작 범죄가 가능하도록 느슨하게 뒷짐지며 수수방관하는 기득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범죄 조작이 자행되고 있었던 걸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정녕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지사가 관여된 드루킹 조작 사건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지만 그뿐 대체 여론조작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바뀐 게 무엇란 말입니까?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면 강력하게 질타하고 범죄 핵심을 분명하게 밝혀내어서 여론 조작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외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집권당과 정부를 공격합니다. 민주당이 드루킹 여론조작 범죄 정당이었다는 걸 국민 앞에 다시금 확인이라도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작 범죄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픈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포털 사이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함께 동행할 것을 촉구합니다.